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159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연 작가님이 제목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제목으로 돌아왔네요. 네, 이게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는 있는데 스파이더맨 첫 번째 애니메이션에 이어서 두 번째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연 작가님께서는 영화를 보시고 저는 보지 않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컨셉으로 잡았고요. 영화를 보지 않은 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청취자분들 중에.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크래커스부 초창기 한 18년도쯤에 오늘의 영화의 1편이었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대한 클립을 한번 녹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부터는 5년이 흘렀네요. 그렇네요. 세월 참. 근데 이번 6월 달에 개봉한 이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1편을 보지 않고 2편을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새로운 인물들이 극을 이끌어갑니다. 마일스 모랄레스라는 맞아요. 이제 흑인 청소년이 갑자기 스파이더에게 물리면서 맞아요. 피터 파커가 갖고 있던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2편은 그러면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1편에서는 이제 스파이더맨 능력을 갖게 된 마일스 모랄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평행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돼요. 평행 세계라고 하면 멀티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똑같은 우리는 시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스파이더 우먼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편에 나오는데 2편에서는 1편에 나왔던 평행 세계의 스파이더 우먼인 스파이더 그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스파이더 우먼 그웬은 멀티버스 속에서 스파이더맨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리고 그 스파이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는 이제 본부가 있는데 레고 세계에도 스파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2편에서 전 너무 귀여웠던 게 실제로 레고가 막 움직여요. 네. 근데 레고 스파이더맨이 있는 거예요. 네. 귀여워. 그래서 막 부장님한테 혼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화장실에 가서 그 손가락으로 지퍼를 내리는 장면을 하는데 스파이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레고가.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1편에서 사실 마일스 모랄레스가 평행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2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는 거예요. 다른 스파이더들이. 아유. 그래서 너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마일스 모랄레스가 궁지에 몰리는 거를 그웬과 그리고 이거 아닌데 하는 다른 스파이더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강구해 나갈까 하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오, 재밌는데요? 그죠? 네. 그리고 5년 만에 개봉한 영화라서가 아니라 항상 음악이 대박이에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화 아세요? 마블의? 그거 뚱뚱. 네, 맞아요. 거기 영화에서도 음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맞춰서 그루트라고 하는 나무 생명체? 나무 생명체. 네, 아주 올바른 단어였어요. 나무 생명체가 춤을 추기도 하는데 이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세계 영화에서도 음악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이 정말 화려하게 바뀌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애니메이션이랑 남다르게 재밌었던 부분이 원작으로 했다는 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막 말풍선이 나온다거나 맞아요. 뭐 이게 칸이 나눠서 움직인다거나 그래픽 노블처럼 정말로. 네. 그게 너무 신선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2D를 3D로 재현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막 와, 저 진짜 재밌다 싶기도 하고 또 그 스윙이라고 하나요? 스파이더맨이 이제 날아다니는 네네네. 거를 되게 빠르게 쫓아가는 게 저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좀 스피디한 전개가 좀 재밌지 않았나 싶네요. 정확합니다. 1편에서도 말풍선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2편에서는 아예 말풍선이랑 이제 화가 끝날 때마다 책이 덮여지면서 책으로 표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5년 동안 야, 우리 1편에서 쓴 건 안 써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거 뭐 없겠냐, 책을 펼쳐볼까?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이 세계에서 저희가 정말 멋진
멋지다, 저 사람 진짜 멋있다 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영화 음악 선곡도 그렇고 그래서 사운드 트랙이 항상 회자가 되고 너무나 이슈가 되는 영화여서 저는 눈과 귀를 좀 이제 호화롭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 너무 추천드립니다. 와, 근데 그거를 18년도에 홍보를 했다는 게 뭔가 안 믿기네요. 맞아요. 그동안 저희도 참 열심히 살았네요. 그러니까요. 스파이더맨 하나 탄생하는 동안. 네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 번째 편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된대요. 이미 부제도 비욘드 더 유니버스라고 이름이 있는데 제목이 나왔군요. 네, 2024년도 혹은 늦어도 2025년에는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시리즈를 찍을 때 환경이 너무 열악했나 봐요.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말이 많이 나와서 아마 개봉이 세 번째 건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2편에 나올 때는 5년이 걸렸고 지금 얘기하신 3편은 한 1, 2년 정도밖에 텀이 안 나니까 그러게요. 그동안에 열악했던 환경들로 인해서 좀 개봉이 미뤄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그쵸. 그래도 빠르게 개선이 돼서 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4는 아닌데 3편이 나오겠다 하는 거를 느끼면서 끝나요. 누가 봐도 3편이 역시. 나와야 된다. 역시.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면서 재밌겠다 했습니다. 저 방금 그 생각했어요. 3편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니까요. 근데 그때는 한 2년이니까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청취자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빠르게 책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책 소개 그지호 작가님이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국제도서전에서 구입한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추천했던 우드파크 픽처북스의 미바 작가님의 단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세계 작가님의 그림도 들어있고 되게 다양한 작가님들이 연합으로 그린 책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되게 빨간색 책에 맨 뒤에 그래서 작가님들의 한 면 한 면이 나와 있어요. 책 제목과 함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작가가 무엇을 그렸다는 것도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 제목은 칸사이입니다. 네. 저는 순간 일본어인가 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작가, 농부, 조주가, 회사원, 영어 선생님, 책반 주인 등 만화가 좋아서 모인 8명의 단편 만화집이거든요. 그래서 창작의 기쁨과 고통을 나누다 보니 만화의 칸사이에서만큼은 우리가 동료다라는 의미에서 칸사이가 됐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게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인지 아는데 뭔가 이번 연합은 우리가 좀 시작하는 데 의의를 둬보자. 한번 다 같이 연합을 해보자라는 데 의의를 둔 게 딱 느껴지고 네. 그래서 읽었는데 주제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세기 작가님은 본인의 책을 제주도에 있는 어떤 서점에서 팔면서 만난 독자님들의 이야기를 그렸고 또 어떤 작가님의 경우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워낙 좋아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살펴보는 얘기랑 네. 또 아까 이제 작가님 중에 영어 선생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네. 이분이 내가 실제로 살면서 영어 단어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는가와 와. 그거와 관련된 상황. 와. 근데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청 웃긴데요, 듣기만 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작가님의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재미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네. 장편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거는 단편으로 한 사람에 대한 개성이 그림에 워낙 잘 나타나다 보니까 읽으면서 제가 그냥 너무 재밌는 거죠. 대박이에요. 그래서 얼른 두 번째 편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서전에서 미바 작가님께서 이 작가님들의 모든 사인을 모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서 맨 뒷장에 사인을 해주셨어요. 어머. 드래곤볼인가요? 이러면서 약간 T 성향이 나왔는데 네. 이분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막. 국토종주 하면 찍을 수 있는 스탬프처럼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다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코믹북을 원작으로 한 스파이더맨과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는 동안 책을 봤는데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 그리고 칸 사이라는 칸처럼 칸이 진짜 다양해요. 6칸도 있고요. 중간중간 이제 넓어지는 칸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만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최재훈 작가님 수업 표류만화 교실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만화에 되게 보는 것만 좋아했지 되게 우매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칸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칸이 넓어지고 접어지는 것은 이제 대사나 인물의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연출 도구기 때문에 칸을 일정하게 쓰는 것은 그건 만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일정하게 쓰면 안 되나요? 아, 일정하게 당연히 써도 되는데 그게 의도가 있으면 괜찮지만 의도 없이 그냥 칸에다가 만화를 우겨넣는 것은 만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멋있어. 그래서 저는 만화 교실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세계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 책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사람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느낌?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좋은 책 추천이네요, 정말. 네. 이번엔 지연 작가님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안수양 작가님이 짓고 위고 출판사에서 나온 아무튼 서핑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지연 작가님이 살 수밖에 없는 책이네요. 아, 맞아요. 작년 이후로 꽤 오랫동안 서핑을 못 갔어요. 일을 정리하려 치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맞아요. 중간에 틈이 없어서 서핑을 못 간 지 진짜 오래됐는데 한 그래도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도서전에 출판사 방에 박맨 대표님으로부터 이제 샀었던 미슐랭 가이드라는 책 작가님인 이 섭 작가님이 계신데 섭 네. 작가님이 저를 서핑의 세계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근데 섭 작가님이 만나기만 하면 웨이브파크 가가지고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오시고 인스타로 잘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고 하면은 빨리 하셔야죠. 항상 혼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좀 도서전도 끝나고 출간도 마무리가 돼서 8월부터는 서핑을 슬슬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같이 가요. 네, 너무 좋아요. 그 마음을 담고 입고하러 갔던 용인의 빈칸 놀이터 서점에서 홀린 듯이 구매를 했던 책인데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구쪽 첫 문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대부분의 운동이 0에서 1을 더해가는 일이라고 치면 서핑은 0에서 0.1로 겨우 갔다가 마이너스 3으로 굴러 떨어지는 일 같다. 정말 정확한 말이었거든요. 너무 하드코어인데요? 네. 근데 그 0.1이 미치도록 좋아서 고작 파도 하나 타려고 몇 시간 동안 물살을 버티곤 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즘 이한류 조심하래요. 제가 뉴스를 봤어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주세요. 그래서 문장인데 중간에 책을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서핑을 입문하면서 느꼈던 당황스러움. 왜 안 되지? 했던 당황스러움과 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꼬꾸라져요.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생각들이 대부분 너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라인업이라는 그런 서핑 용어들이 있어요. 라인업이 뭐냐면 이제 해변가가 가까워질수록 파도가 세게 치거든요. 네. 그때는 계속 파도가 부서지기 때문에 이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드를 계속 이제 밀어주고 안으로. 몸으로 이제 밀면서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라인업이라고 하는 그 중간 지점에 가면은 네. 파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살짝 넘어오는 게 보이면 그 파도를 보고 이거 내가 잡아야지 하면은 그때 이제 몸을 돌려가지고 해변가 쪽으로 몸을 돌려서 파도를 타는 걸 라인업에 있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세트라고 해서 잘 탈 수 있는 그런 좋은 파도가 한 번에 여러 개가 와요. 한 번 오면은 또 오고 또 오고 그걸 세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헷갈리는 그런 용어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한 번에 밀려오는 걸 다 탈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 안에도 나오는데 그 서핑에도 매너가 있어요. 그래서 어. 볼링에 매너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칠 때는 이제 잠깐 안 이제 되는. 멈춰 있잖아요. 안 치고 내려와 있고 그것처럼 한 파도에는 한 사람만 탈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있어요. 왜냐면 부딪히거든요. 아. 내려오면서 진짜 크게 부딪힐 수 있어요. 어. 그래서 핀빵이라고 이게 약간 그 은어 같은 건데 그 서핑 보드 밑에 보면은 상어처럼 지느러미가 있어요. 핀이거든요. 그거에 얼굴이 긁혀요. 그러면 완전 난리 나요. 피 철철 나고요. 진짜 위험해서 팔도 난리가 나요. 근데 맞아요. 무거우니까 또. 저는 이제 스노보드 타잖아요. 맞아요. 스노보드도 그래서 슬로프에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 게 초보들은 이 방향을 못 틀거든요. 맞아요. 근데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박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꼭 모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일부러. 잘 타시는 분들은 앞에 그렇게 못 피하시는 분 있으시면. 피해가죠. 피해 가시나요? 서핑은 뒤로 넘어져요. 아예. 예, 왜 그러면 보드가 부딪히면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수영 작가님도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잘하신 분이었는데 서핑은 와 이건 진짜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유로운 스포츠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작가님도 이제 서핑에 입문해 보시면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텐데 그쪽에서 수영 작가님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세요. 서핑은 선을 긋지 않는 스포츠다. 프로 서퍼가 아닌 이상 경쟁자도 시간 제한도 없다. 그저 파도를 만나거든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서핑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불안 역시 이 선 없음에 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서핑은 저는 해보니까 3번 정도부터 이렇게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근데 무슨 말인지 네. 알 것 같긴 해요. 입문하는 스노보드도 딱 과정이. 그렇거든요. 그죠. 처음엔 넘어지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이제 좀 타다 보면은 그 스피드 때문에 다시 또 타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상 똑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살 타는 거 좀 싫어하긴 하는데 한번 8월에 도전해 안 보겠습니다. 탑니다. 의외로. 왜냐면 전신 수트를 입고 하거든요. 작년에 지연 작가의 피부색을 내가 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수트를 벗고 돌아다닐 때 나시를 입고 다녔기 때문에 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인물들이 평행 세계에서 각자의 스파이더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세계가 점차 섞이고 혼란스럽게 변하면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혼란스러움을 엄청 많이 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핑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감정과 닮아 있기도 했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아마 청취자분들, 독자분들이 좀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오. 오늘도 또 같은 주제의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요. 책을 들고 왔는데요. 개인 주제를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게스트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지연 작가님의 책과 조금 비슷한 결이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저희는 새로운 게스트님과 함께 또 돌아오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게스트님과 같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